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처음으로 당내 행사에 공식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오늘 국민의힘 입당 후에 본격적인 당내 신고식을 시작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상견례 자리도 가졌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자로 나서서 입당 이후 첫 당내 일정 소화했습니다. 온종일 국회 곳곳을 돌면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들을 잇따라 만났는데요. 새내기 평당원으로서 당내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와 상견례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입당 당시 이준석 대표는 지방 일정,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를 간 사이 사전에 조율 없이 전격 입당을 결정하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졌었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무리 일정을 급하게 바꿀 필요가 있었어도 다시 논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거듭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방 일정 중인지 몰랐다는 윤 전 총장 발언을 겨냥해선 여의도 바닥에서 당대표 일정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도를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단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보였는데 감정의 골 쉽게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지도부와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불확실성을 국민들께 계속 갖게 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도 입당 시기가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충분한 소통 하에. 이런 상황에 이준석 대표는 대표실 산하에 대선 후보 검증단을 꾸리기로 해서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단장에는 김진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 8월 말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 검증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인 만큼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게 이준석 대표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이 미묘한 시기에 그것도 당대표실 산하에 검증기구를 꾸리는데 견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조직이 가동되면 엑스파일이나 처가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된 윤 전 총장 관련 검증이 주가 될 전망인데요. 이에 이준석 대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고 설명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증단의 설치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형식과 그리고 또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가지고 저희 최고위에서 확정할 것입니다. 윤석열 캠프 측도 사실에 근거한 검증 목적에는 소상하고 정직하게 임할 거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120시간 근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언론 인터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불량식품 발언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져서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면서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한 건데요. 행정기관 규제도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되느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여기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부정식품으로라도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게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의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 나오면서 불을 댕겼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윤 전 총장의 평소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SNS에 독약은 약이 아니라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번 120시간 근로 발언까지 언급하면서 싸잡아 비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현재보다 후퇴한 사회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대선 후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 밖에도 오늘 초선 의원 모임 강연에서 여성주의, 이른바 페미니즘과 관련해 한 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 글을 보니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페미니즘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겁니다.
이 밖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체적으로 약자에 속한다는 발언도 했는데 가뜩이나 최근 남녀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민감한 발언이란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페미니즘과 저출산을 연결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고 언급한 거라며 전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권 주자들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른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단은 이재명 지사가 어제 이번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경기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경우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건데 경쟁자들 사이에서 반발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정할 일이지만 국회가 88%로 합의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결정을 따르려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CBS 라디오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합의했는데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면 국정이 어디 가겠느냐고 꼬집었고 김두관 의원도 SNS를 통해 돈 많은 경기도에선 100%를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건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대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라면서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 비이재명계 대립구도가 다시 촉발된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이 지사를 밀어준다는 이른바 이심 송심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대선 공약에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유사한 생활기본소득을 넣은 게 발단이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뜻 보면 지도부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공약인 신복지 정책도 당이 연구하지 않았느냐며 자신의 편을 들기 위해 당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겠냐고 일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송영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불리에 따라 서운함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원팀 정신으로 공정하게 경선을 이끌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